아마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계절이다 보니까 제가 이게 계절 학기에 과제를 출제하는 게 과연 도의적으로 옳은 행동인가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원래 정규 학기 때는 6주차에 과제를 소개를 하고 진행을 같이 하고 를 했었습니다. 물론 점수도 매겼고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일단은 진도를 조금 당겨서 원래는 7주차에 할 만한 내용을 오늘 진행하고, 원래는 8주차에 할 만한 내용을 내일 진행하고, 저는 보통 중간고사를 9주차에 보거든요. 정규 학기 때는. 그러니까 교양 과목 포함해서 시험들 다 끝난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시험 보기로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중간고사 때까지는 진도 맞춰가지고 쫙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우를 결정해 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규학기 때 원래 요거 진행하는 시점에는 절반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과제 도와드린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과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아마 오늘은 간만에가 아니죠. 우리 컴퓨터 수업 같은 경우는 늘 조금씩 일찍 끝내드리기는 했는데 평소보다 더 일찍 집에 가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른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십시오. 더 지금 비 살짝 그쳤잖아요. 비 다시 오기 전에 빠르게 여기를 떠나는 걸로 해봅시다. 아무튼 여러분 일단 준비해 주시고 출석 찍어 주시고요. 그래서 설렁설렁 한번 스타트 해볼게요. 자, 오늘은 제목이 이 모양입니다. 포인터 배열 함수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지금 들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일단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일단 소개 정도를 하고 얘네에 대한 좀 더 그럴싸한 얘기들을 일단은 아마도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내일 수업까지는 얘네에 대한 자세한 복잡한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기말고사 시즌에 그러니까 다음 주 이후에 얘네들이 섞여 있는 애매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여러분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소개를 오늘 해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놨고, 자, 얘네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C 선언, 스페시파이어, 데클러레이터, 이니셜라이저, 머리 가슴 배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나눠 갖고 구경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부분 데클러레이터를 구성할 때 새로운 이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꾸밀 때 도입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겁니다. 일단은 1980년대 C 기준으로 일반 사람들이 클래식하다라고 말하는 준 오리지널 C 기준으로 선택지는 원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세 개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 거는 오늘 소개하는 셋 중에 하나에 대한 파생형이라고 나중에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소개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세 가지 친구 소개할 거고, 결론부터 말하면 요 세 가지 다 이미 본 적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 대한 좀 더 포멀한 이야기를 오늘 소개를 하되, 이제 우리 이미 그 디버깅 해가지고 구경해 봤던 그 메모리 얘기 구경해 봤었던 거 같이 떠올리면서 그 메모리 위 칸과 관련한 얘기를 곁들여서 정식으로 한번 정리해 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중에 함수는 우리가 컴프 1에서 이미 자주 써봤으니까 그 친구는 이제 일반 글씨로 써도 될 것 같고, 나머지 두 개 포인터라는 친구, 배열이라는 친구 굵은 글씨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게 목표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한번 스타트 해볼게요. 자, 바로 한번 선언을 구경을 해봅시다. 뭐 늘 그래왔듯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 맨 위에 깔아놓고 걔랑 비교해 가면서 아래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친구는 진짜 기본 그 자체인 인트 변수 이름 넘버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달해 드리고 있고, 두 번째 줄 친구는 별을 붙여봤어요. 세 번째 줄 친구는 대괄호 3을 붙여봤고, 마지막 네 번째 친구는 소괄호 열고닫고를 붙여본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 맨 위에 거 인트 한 칸짜리 친구입니다. 이 인트 넘버 세미콜론 하면 우리가 나중에 다른 애들이랑 구분해서 쓸 수 있는 4바이트짜리
사이즈 오브 인트에 해당하는 4바이트짜리 메모리 영역을 저 넘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걷다가 3을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 쓴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은 뭔가를 붙여놨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뭔가를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차이도 없다? 인간 입장에서는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C 프로그래머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따라서 뭔가 우리가 추가로 붙여놨다라면 이전과는 다른 거를 의도했구나라고 C 컴파일러가 파악을 하게끔, 그리고 뭔가 다른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하게끔 구성을 해두는 게 공대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기본이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을 거면 굳이 이런 걸 적을 선택지를 주지 않는 게 맞다 이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이제 복수 전공 해가지고 요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곁들여서 같이 듣고 졸업하려는 원래 주전공 기준으로는 공대 내지 자연계가 아닌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도 좀 더 자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복수 전공 요거를 굳이 선택해서 이 더운 여름에 우리랑 같이 여기 실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나중에 차이점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뭔가 디스턴스라든가 델타라든가 막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남들과는 다르다. 이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더 우리 회사 내지 우리 대학원 연구실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박수를 받고 싶어서 여기 앉아있는 거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게 보장이 되는 건 아니긴 한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더운 날씨에 굳이 학교에 지금 등교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거꾸로 내가 지금 시점에 아무거나 골라도 미래에 있어서 전혀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나에게 그런 선택지가 있다라는 게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방구석에서 혼자 자는 거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린 대학생이고 성인이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고르지 않고 지금 등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대생들은 그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나는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연인이다라는 거를 일단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고르냐에 따라 나의 다음 단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서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도 막 중앙도서관 이런 데 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 맨날 이제 자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굳이 남이 시키지 않았는 대로 뭐 영어 공부를 한다라든가 뭐 인터넷 강의를 한 번 더 본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더 보내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자, 그런 것도 이제 그게 막연한 기대 아래에서 뭔가 이렇게 해두면 그래도 나중에 좀 더 낫겠지라는 기대 아래에서 그러한 추가적인 현재 입장에서는 약간 불리해질 수 있을 만한 뭐 머리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또 놀고 싶고 막 밥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금 오늘에 있어야 약간의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나중에 이득을 위해서 살짝 내가 지불을 한다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는 편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상경 계열에서는 뭐 기회 비용이니 뭐 트레이드 오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대 동네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경제라든가 경영 이런 걸 배우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 오히려 여기는 그게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대로 된 공학자라면 남들한테 그런 차이점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남들한테 보여야지 그런 걸 남들한테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거죠. 다양성을 존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포장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어느 쪽 세계의 관점에서 포장을 하든 간에 우리는 디퍼런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가치관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간에 오늘은 그 중에 세 가지를 소개를 할 거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별을 붙인 이 친구는 뭐냐? 이 친구는 나중에 P 넘버라는 이름에다가 별을 붙여가지고 수식을 적으면, 그러니까 저 이름을 별 붙여가면서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방금 전 얘기했던 그런 4바이트짜리 인트 한 칸을 특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값을 하나를 담아둘 수 있는 포인터 변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굵은 글씨 포인터가 나오고 포인터는 영어로 포인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P 넘버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그래서 한 칸짜리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뭔가 하나를 담았다가 꺼내서 쓸 수 있는 친구예요. 그거 하나를 꺼낸 다음에 걷다가 별을 붙이면 내가 3 담았다, 5 담았다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그 인트 한 칸을 내가 고를 수 있다 이거예요. 일단 그 정도까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 넘버는 일단은 변수인데 인트 값을 담는 게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포인터 하나를 담을 수 있는 포인터 변수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int 3칸짜리 배열이 됩니다. 배열은 영어로 array라고 불러요. 이 array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건 아니긴 한데 뭐 적당히 나열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공유기 있잖아요. 인터넷 공유기. 그 친구 중에 예를 들면 뭐 3만 원짜리 공유기 그냥 USB 이렇게 꽂기만 하면 되는 막 거의 USB 저장 장치 같은 크기의 친구. 조그만 친구가 있고 공유기가 있고 그다음에 좀 커다란 친구는 뿔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비쌀수록 뿔이 더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주렁주렁 매달아 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적당히 방사형으로 퍼지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전부 다 안방에 있는 진짜 공유기 쪽으로 향하도록 일직선으로 세워둔다라든가 와 같이 뭔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 친구들을 우리가 줄줄이 달아둔 다음에 걔네를 통합해서 활용하는 거와 비슷한 느낌의 뉘앙스가 이 어레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일반 명사 어레이는 그렇고 일단 한국말로 하면 배열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C 동네에서는 자 위에 있는 두 개는 변수예요. 변수는 하나를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ARR이라는 친구는 대괄호 3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친구는 3개짜리예요. int 3칸짜리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배열은 기본적으로 변수가 아니에요. C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괄호 여러분 파이썬 컴프 1에서 본 적 있잖아요. 그 뭐 리스트라든가 str 형식이라든가 시퀀스 형식 다룰 때 대괄호 0 하면 맨 앞에 있는 거 끝냈을 수 있고 막 그런 거 해서 대괄호 수식 적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서의 대괄호도 일단 그거랑 동등한 의미입니다. 물론 얘가 훨씬 더 일찍 20년 일찍 태어나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뭐 배열은 변수가 아니다라는 팩트가 있긴 하지만 뭐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은 나중에 ARR은 3칸짜리니까 대괄호 0 해서 맨 앞에 거 꺼냈을 수 있고 대괄호 1, 대괄호 2 해서 꺼냈을 수 있겠구나 와 같이 일단은 사용법은 직관으로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이 다음에 마지막 친구는 얘 몇 번 등장한 적 있잖아요. 요 3라는 친구는 인수는 뭐를 어떻게 받을 건지 정하지 않지만 아무튼 간에 최종적으로 int 값을 하나 리턴하는 함수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이 친구도 함수도 변수는 아니에요. 애초에 얘는 데이터랑 관련 있는 이름이 아니라 이제 코드 덩어리의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혼자 그 int 칸과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살짝 짚어봅시다. 요 칸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object라고 부르거든요. 요거 처음 들어본다는 친구 있습니까? 우리 살짝 한번 구경해 그 옛날이란다. 지난주에 그 디버깅 할 때 챙겼던 걸 살짝만 떠올려 봅시다. 그 메모리 탭 가가지고 앰퍼샌드 넘버 숫자로 검색을 때렸더니 03000000 해가지고 뚜렷하게 보이는 4바이트가 눈에 보였잖아요. 그때 우리가 관철했던 그 4바이트만큼이 int 한 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는 그 int 한 칸은 넘버라는 이름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정의해 둔 어드레스 오브 넘버 값을 가지고 우리가 엄청 커다란 메모리 위에서 딱 특정할 수 있는 넘버를 위한 한 칸, 넘버를 위한 자리는 여기야라고 딱 집어서 검색 때려서 튀어나왔었던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바이트만큼은 int 한 칸이에요. 달리 말하면 C 동네에서 int 한 칸은 4바이트입니다. 달리 말하면 size of int는 4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 size of double은 8이고 그런 식으로 이전에 몇 번 소개해 본 적이 있고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게 나름 중요하니까 우리 예를 들면 변수 이름이라든가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요 이름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정의해 주는 그 한 칸의 사이즈가 얼마가 될 건지를 항상 툴팁으로 얘기해 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반면 이 함수 이름은 명백히 int 값을 리턴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걔는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댔을 때 우리한테 4바이트짜리 값을 리턴한다는 얘기 안 해요. 직접 갖다 대보시면 보일 겁니다. 저 친구는 애초에 그 칸과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정밀하게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 내지는 메모리 위에
4바이트만큼 미리 준비를 해둔다라는 그런 거랑은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내용까지 끌어서 다시 얘기하면 그 인트 값은 메모리 위에 있지 않아요. EAX 레지스터에 담아서 전달해 줄 겁니다. 따라서 레지스터는 메모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칸들은 메모리 위에 있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이건 컴프 원 수업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리 메모리 탭으로 검색해서 눈으로 구경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칸이에요. 뭔가가 칸이라면 걔는 반드시 메모리 위에 있다 이겁니다. 물론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랜덤으로 찾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메모리 막 16기가 설치돼 있잖아요. 16기가면 160억 바이트예요. 인트 칸을 40억 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인트 칸을 40억 개를 올려놓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실전에선 그 정도까지 쓸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맨 밑에 있는 함수 친구만 그거랑 일도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이름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제목에 박혀있는 세 가지 친구에 대한 소개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낄 만한 건 이거예요. 이 친구들 서로 되게 각각의 개성을 뽐내고 있는 강렬한 친구들이다 이거예요. 저 별이라는 친구는 포인터 변수라는 친구는 나중에 여러분이 별을 붙여서 인트 한 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도입해서 쓸 수 있는 포인터 변수라는 친구를 여러분이 새로운 선언 적을 때 그 이름을 포인터 변수에 대한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와서 정답을 얘기하면 저 포인터 변수 자체에는 위치값 하나를 담아요. 우리 이전에 봤던 16진수 표현 같은 건 몇 번 본 적 있잖아요. 뭐 7FF 어쩌고 막 그런 거. 커다란 숫자 하나를 담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숫자를 가지고 메모리 위에 그 번지 방문하는 거예요. 문 두들기면 거기에 03000000 앉아있다 이겁니다.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7FF 어쩌고 저쩌고 숫자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P넘버라는 이름을 선언 적어서 도입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C동네에선 별표를 붙여가지고 다낭 별 연산자를 붙여서 작업을 진행하나 봅니다. 뭐 그건 그러려니 합시다. 그 다음에 대괄호를 붙여서 나중에 인트 3칸 중에 한 칸을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배열을 여러분이 도입을 할 수 있어요. 배열은 변수가 아닙니다. 하나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지금은 인트 ARR 대괄호 3 했기 때문에 ARR은 인트 3칸짜리 배열이에요. 따라서 얘는 3칸이기 때문에 한 칸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데 저기 대괄호 안에 1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저 ARR이 변수 이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 친구의 길이랑 무관하게 대괄호를 붙여놓으면 무조건 그냥 배열이라고 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괄호 1 할 거면 처음부터 안 적었으면 된다 봐주시면 좋은 거예요. 아무튼 배열은 변수가 아니고 이름 하나에 대해 여러 칸을 마련해 준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ARR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골라서 쓸 수 있게 지금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3 해서 12바이트만큼을 준비해 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름 적고 소괄호 붙여가지고 인트 값 하나를 리턴 받아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함수. 얘는 아예 내용물이 문장들인 거잖아요. 함수의 내용물은. 그래서 얘만 혼자서 데이터 쪽이 아니라 코드 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들 마음대로죠 아주 그냥. 아무튼 C에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삼색 같은 느낌의 세 가지 색깔 같은 느낌의 세 가지 맛 같은 느낌의 선택지가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한 명은 파생형이니까 지금은 없는 셈 칩시다.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여러분이 잘 납득해 둔다면 내가 C의 데클러레이터를 적을 때 고려해야 되는 선택지 세 개를 다 납득해 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2가지 정도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과연 이 3개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인트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리스트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는 있는데 C에는 이 3가지밖에 없어서 C에는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파이썬으로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똑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C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지는 않은가. 1980년대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3개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26년도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 만들기에는 이 3개로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C 만드신 분들이 놓쳐서 3개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래요. 이 3개가 너무 많은 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사실은 이 중에 하나가 빠져도 상관없는데 또는 다른 관점으로 해야 한다면 2가지만 도입해놔도 걔네 둘만 섞어서 써도 얼마든지 모든 프로그램 다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나가고 3개를 다 외워야 되는 후배들한테 고통을 준 결론을 낸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다 혹시 4개가 필요한 건 아니냐? 혹시 2개만 필요했던 건 아니냐? 라는 2가지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 컴프 1 때 썼던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프로그램을 C로 짰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모든 파이썬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C로 짤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계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직관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3개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 3개만 가지고도 윈도우 다 만들 수 있고 파이썬 인터프리터 만들 수 있고 파워포인트 막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고 여러분 핸드폰 위에서 동작하는 유튜브 앱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남아도는 건 아니냐라고 질문하면 그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정답은 얘네가 다 구분돼 있고 얘네를 우리도 구분해 가면서 쓰는 게 유리하다 정도로 제가 지금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이렇게 3가지 선택지가 있는 C 동네에 데클러레이터 적는 방법을 완벽하게 납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이 셋이 전부 다 완전 다른 애들이다. 뭐 수학적인 의미로 어서거날하다와 같은 느낌으로 XYG축 같은 느낌으로 미리 머릿속에 다르게 챙겨두고 넘어가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분들이 멍청해가지고 2개로 충분한데 3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는 별을 적어야 할 것이고 어떤 순간에는 대괄호 적어야 할 것이고 어떤 순간에는 소괄호를 적어야 할 거다 이거예요. 이 셋이 완벽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도입되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 프로그래밍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별을 찍어야 되냐 대괄호 적어야 되냐 소괄호 적어야 되냐를 여러분도 능동적으로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능한 C 프로그래머 될 수 있고 유능한 보편적인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거기까지 일단 해둔다라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왜 C에서는 굳이 이렇게 3개를 따로 나눠놨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읊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1학년 2학기 수업에서 다루기는 좀 헤비할 수 있으니까 요걸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문제로 낸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요게 관심이 있다, 재밌을 것 같다 하면은 뭐 요즘 워낙 기계 잘 돼 있잖아요. GPT한테 물어보고 잼미니한테 물어보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다른 출처를 따와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 2명이서 토론을 시켜보는 거예요. 야 GPT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하면은 걔가 멍청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제 재민이가 답변할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둘이서 싸움을 붙이는 식으로 하면은 그럴싸한 재밌는 얘기를 몇 개로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첫 스타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세 친구들을 구분해서 챙기는 걸 먼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직접 시도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면은 메인.c가 동봉돼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원래 있던 프로젝트 열어가지고 원래 적혀있던 거 지우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메인.c가 없다 컨트롤 쉬프트 A를 누르면 보편적인 새로운 파일 만들기 단축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main.c 적고 엔터키 치시면 내 프로젝트에 main.c라는 새로운 이름의 파일을 만들어서 추가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늘 적는 거 있잖아요. 샵 include stdio.h 하고 int 하고 main 괄호 열고 닫고 하고 그 다음에 늘 적는 return 0 세미콜론 적은 다음에 main 함수정의 내용물을 한번 채워 넣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요 4개의 점으로 찍어둔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언 내지 는 수식이 포함되어 있는 수식문 내지는 printf 출식에 세미콜론 찍은 수식문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은 친구들은 컨트롤 F5를 눌러서 목표대로
3이 잘 출력되나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냥 복붙해서 주석화한 다음에 해줘 하면은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되게 가벼운 주제잖아요. 지금 새로운 거는 선언 적는 거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자 C 코드를 작성할 때는 사실 파이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일단 도입해 놓고 스타트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야지 그 이름을 써서 수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표는 int 두 칸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넘버즈라는 이름의 배열에 대한 선언을 적어서 한 큐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즈 2 하고 이 친구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우리한테 8바이트짜리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 int 한 칸에 4바이트고 그게 두 칸짜리니까요. 그렇게 하고 넘버즈의 0번째 칸에다가 3을 담는다. 파이썬에서 리스트 다룰 때랑 동등한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자동 완성으로 1번째 칸에 5 담아주고 있잖아요. 자,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쟁이들은 3 다음에 4가 아니라 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 이거 한번 해봅시다. 과연 이 친구는 만약에 이게 4칸짜리라고 칩시다.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여기까지는 보통 같이 가져가요. 3 다음에 5 다음에 7 같은 느낌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3번째 칸에 9를 담는 이 친구가 말하는 9를 담는 대신에 저는 보통 12를 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렇죠? 소수라서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현재 목표는 0번째 칸에 3 담고 1번째 칸에 5 담습니다. 그다음에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값을 출력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프린트 F하고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값은 int 값이잖아요. 따라서 %d 하고 그다음에 넘버즈의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거를 출력하겠어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몇몇 친구들은 저처럼 이렇게 코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코드가 보일 수 있거든요. 회색으로 이렇게 뭐 포맷 콜론 해가지고 약간 음영 처리해서 태그 같은 게 달려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보인다. 얘가 일단 일종의 힌트입니다. 요 %d가 누구 인수 자리에 담기는 거냐 그 인수의 명칭을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이게 보이고 거슬린다라면은 컨트롤 키를 그냥 2번 연타해 보세요. 눌렀다 뗐다를 2번 해보시면 딴딴 하면은 사라집니다. 나중에 다시 불러오고 싶다라면 2번 더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들 맘대로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얘에 대해서는 설명을 또 안 해줘요. 그래서 이 태그를 아무 때나 붙여주는 게 또 아닙니다. 지들끼리 또 규칙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 친구가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지워놓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컨트롤 F4 누르면 짜란짠 3이 지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잘 하셨다라면 여러분 지금 컴프 1 때 리스트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잘 쓰셨다라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적으셨을 거고 그래서 자 지금 봐봐요. 우리 선언 일단은 선언은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해 적는 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C 동네에서는 모든 수식의 형식이 컴파일 타임에 고정돼야 되니까 한 가지로 결정돼야 되다 보니까 그 이름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 거냐를 미리 반드시 정해놓고 스타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넘버즈라는 이름은 나중에 대괄호 연산자를 붙여서 쓸 거다와 같이 선언에 적어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원한다면 저 선언에 적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지금은 0번째, 지금은 1번째 리터럴만 바꿔서 여러분이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넘버즈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 출력한다. 또 마찬가지로 대괄호 연산자 그냥 꾸준히 붙여주시기만 해요. 하면 돼요. 선언에 붙어있는 그대로 그 기호를 연산자를 붙여서 쓰기만 하시면 여러분이 int 한 칸 쓸 수 있다 이겁니다. int 형식 수식을 적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튼 배열이고 뭐고를 떠나서 는 수식도 수식이기 때문에 int 값 하나를 int 한 칸에 담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적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살짝 챙겨주시고 그래서 선언에 적혀있는 그대로 대괄호 연산자를 써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담겨있는 값을 쓰거나 할 때도 똑같이 대괄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는 수식 왼쪽에 적어둔 건 어드레스 오브 0번째 칸, 어드레스 오브 1번째 칸을 활용해 가지고 메모리 위 그 자리에다가 3을 담는다, 그 자리에다 5를 담는다라는 뜻이기는 하죠.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여기까지 왔으면 목표를 살짝 수정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0번째 칸에 그냥 내가 정한, 프로그래머가 정한 3을 항상 담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담도록 한번 구성해 보세요. 그러니까 넘버즈 0번째 칸에 3 담는다 대신에 그 자리를 스캔F 출식으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적고 컨트롤 F5 누르면 이제 커서만 깜빡거릴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3하고 엔터키 치면은 이 친구가 스캔F가 3을 물어갈 거니까, 인트값 3을 담아줄 거니까 최종적으로 화면에 3이 다시 한번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이제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여기다 스캔F 출식을 대신 적는 거예요. 스캔F 한 다음에 그다음에 %d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뭐를 적냐가 이제 이슈인데, 일단은 정답 지금 기계장치가 열심히 얘기해주고 있는데 요걸 여러분이 살짝 생각해서 적어보시는 게 목표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거죠. 지금은 는 수식의 좌항 자리를 적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캔F 주식 적을 때 value of 0번째 칸을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3 담겨 있어요. 쟤한테는 1도 중요하지 않아요. 스캔F가 일하기 위해 필요한 거는 address of numbers의 0번째 칸입니다. 따라서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여서 전체 수식을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적어야 되는 원래 수식은 대괄호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적어야 되는 거 address of numbers의 0번째 칸이에요. 그럼 우리가 앰퍼샌드 연산자 적어야 되고 대괄호 연산자를 적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적는데, 여기서 좀 불안함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뭐가 불안하냐? 이렇게 적었을 때, 자 봐봐요. 일단은 대괄호 연산자는 우리가 항을 2개를 적지만, 왼쪽에도 수식 적고 가운데에도 수식을 적지만, 대괄호 연산자는 일단은 준단항 연산자, 그러니까 넘버즈랑 0 중에 넘버즈가 주인공인 준단항 연산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 앰퍼샌드 연산자는 얘는 그냥 대놓고 단항 연산자입니다. 지금 넘버즈라는 이름 왼쪽에도 연산자가 붙어 있고 오른쪽에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의 목표는 대괄호를 먼저 붙여야지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넘버즈에 2칸이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 칸을 쓰겠어와 같이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그 0번째 칸, 미안해요. 0번째 칸이랑 1번째 칸이 있는데 그 중에 0번째 칸을 먼저 고르고, 그러니까 대괄호 연산자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그 인트 한 칸에 대한 어드레스 값을 뽑아서 그걸 스캔F한테 넘겨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감안해 갖고 적으셨으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3하고 엔터 치면 3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 하나 도입한 다음에 그 배열 여러 칸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한 칸을 고르고 그 칸에 대한 value of, address of, size of 중에 address of 값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C 동네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괄호를 안 쳐도 되도록 설계돼 있어요. 이렇게만 적어둔다 하더라도 지가 알아서 대괄호가 먼저 붙은 것처럼 컴파일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도록 설계돼 있다는 거 살짝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괄호 빼고 다시 한번 빌드앱에서 5하고 엔터 치면 똑같이 5라고 나오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거고, 뭐 이거를 지금 코파일럿 GitHub 계정 로그인 안 했으면은 자동 완성이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printf랑 scanf는 서로 대칭되는 친구니까 여러분이 밑에 있는 printf 주식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앰퍼샌드만 찍어가지고 완성을 했다 그러면 빠르게 정답에 도달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그거대로 하고, 자, 이 친구 앰퍼샌드 연산자의 유래를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게 될 건데, 그때마다 머릿속으로는 어드레스 옵 같은 느낌으로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얘를 왜 저 앰퍼샌드 기호를 했냐, and 기호를 썼냐, 별 이유 없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사람, 1970년대 미국 사람 키보드에 남는 기호가 별로 없었다 이거예요. 미국 사람 키보드엔 한자 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철 한자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고를 수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내 키보드로 구사할 수 있는 글자 가지수 자체가 우리랑 차원이 다르게 적어요. 물론 우리도 뭐 여러 가지 하려면 키 막 엄청 많이 눌러야 되고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앰퍼샌드 골라다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스캔F 출식 적는 거니까 어드레스 오브 0번째 칸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다행히도 이런 걸 자주 적게 될 거다 보니까 굳이 괄호 안 쳐도 대괄호가 먼저 붙게끔 그 연산자 우선순위인가 뭔가가 C에는 잘 구성되어 있다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잘 작동하는 거 확인하셨으면 이번에는 함수 정의를 하나를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fill with 3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도입할 겁니다. 이 친구는 뭘 할 거냐? 본인의 함수 자체의 이름에 걸맞는 행위를 할 거예요. 이 친구는 int 한 칸을 특정할 수 있는 메모리상의 위치값, 조금 더 정밀하게, 그러니까 좀 더 포멀하게 오늘 새로 등장한 걸 포함해서 말한다면 int 포인터 값을 인수 값으로서 받을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는 인수 하나를 쓸 건데 그 인수의 형식은 int 포인터 형식이 돼야 됩니다. 인수는 변수란 말이에요. 따라서 인수 선언 적을 때 그 친구가 포인터 변수 느낌이 되게끔 데클러레이터를 꾸며주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파이썬의 함수 정의 적을 때랑 다르게 C의 함수 정의를 적을 때는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다는 듯이 인수의 형식도 반드시 미리 적어야 됩니다. 뭐 그 점 제외하고 리턴 형식 적어야 된다는 거 제외하면 함수 정의 첫 줄 적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내용물 문장을 여러분이 채워 넣으면 되는데 이 친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인수로 정밀하게는 인수 자리에 담겨 있는 값으로 특정되는 int 한 칸에다가 3을 담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이 친구는 문장 하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는 수식 하나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fill with3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메인 함수 정의 내용물로 돌아와서 이제 스캔F 출식을 지우고 대신에 넘버즈의 0번째 칸에 fill with3를 호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3을 담게끔 구성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컨트롤 F 눌렀을 때 다시금 3이 잘 출력되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fill with 3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int fill with 3 하고 여기다가 int 별하고 p 넘버 같은 느낌으로 아까 봤었던 그 포인터 변수 선언과 비슷하게 데클러레이터를 꾸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잠깐만 그래 int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우리의 목표는 p 넘버로 특정되는 자리에 int 한 칸에 3 담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는 수식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생각하면 잘 떠오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살짝 생각해야 돼요. 원래 선언이 뭐 하는 거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적으려는 게 는 수식이다라는 거 생각하면 결국은 좌항의 형식도 int여야 되고 우항의 형식도 int여야 돼요. 근데 저 pnumber라는 이름은 나중에 별을 붙여서 적어야 int 형식이 나오는 친구예요. 뭐 그걸 토대로 한다면 이미 정답이 다 나왔다라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친구는 일단 선언에 적어놓은 대로 별 pnumber라고 적으면 얘가 int 형식 수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걷다가 내가 지금 3을 담아야 되는 거니까 는 3하고 세미콜론 찍어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이 나요. 여기까지 적으면 완성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복잡한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함수 정의 적는 입장에선 거기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무튼 p 넘버 안에는 뭔가 숫자 적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숫자를 가지고 별 찍으면 별 연산자까지 붙인 수식 계산하면 나한테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int 한 칸이 특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게 뭐 80번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800번지일 수도 있고 인데 뭐 어차피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알아서 정했을 겁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내 목표는 그 int 한 칸 4바이트 자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숫자 3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항은 리터럴 3을 틀림없이 잘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fill with 3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살짝 챙겨서 적어 두신다라면 일단은 납득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스캔F 호출식으로 구성해 놓은 이 부분 0번째 칸에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담는 게 아니라 대신에 fill with3에 대한 호출식을 적어서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을 때는 역시나 여기다가 3 담아주세요와 같은 식으로 어드레스 오브 값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넘버즈의 0번째 칸에 저 친구가 3을 담아줬으면 좋겠으니까 그 인트 한 칸이 특정되는 수식, 인트 형식 수식 잘 적고 걷다가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여서 어드레스 오브 인트 한 칸이 나오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컨트롤 F5 누르면 제가 지금 제정신으로 짰다라면 3이 잘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중간 쉬는 시간에 집에 가실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할래요? 집에 일찍 갈래요? 아니면 내일 내용 끌어서 좀 더 하다 갈래요? 과제를 하고 싶진 않죠. 알았어요. 그건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내용을 천천히 잘 여러분이 살짝 한 부분 한 부분은 생각해서 진행하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뭐라 그래야 될까?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냥 조건 반사처럼 흘러나올 만한 부분인데 하나하나씩 짚어놓고 넘어가는 게 나중에 나쁜 습관을 들이지 않을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뭐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적는 동안 하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얘기했던 피아노 얘기도 그렇고 수영 얘기도 그렇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거든요. 물론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이미 체대에 갔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평형 속도가 자유형 속도보다 빨라요. 그래서 평형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 생활체육에서 평형을 한다라는 건 그거잖아요. 내 앞사람의 발 뒤꿈치를 내가 찌르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앞을 보면서 수영하고 싶어서 평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유형은 기본적으로 땅 밑을 보고 수영을 하니까요. 양쪽 옆이랑. 그다음에 배영은 이제 하늘 보고 수영하는 거고. 아무튼 저는 평형을 가장 주종목으로 하는 그런 느낌의 연습을 했었는데 이게 생활체육에서의 평형 동작이랑 빨리 가는 거를 위한 평형 동작은 완전히 달라요. 템포가 아예 다릅니다. 평형이 제일 느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은 지금 생활 코딩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생활 인공지능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은 주의할 거는 주의해 가면서 안 좋은 습관을 들일 만한 건 애초에 처음부터 회피해 가면서 또는 내가 연습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이거 맞들이면 안 돼와 같은 식으로 살짝 멀리해 가면서 한 걸음씩 전진하시는 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지 않아도 돈 버는데 지장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챙기는 사람이 롱런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올라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적으셨다라면 성공이고, 그래서 자, 일단은 먼저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아이들보다 조금 더 커다란 2기가의 품격을 자랑하는 친구다 보니까 인수 이름에 대한 색깔을 살짝 다르게 칠해줍니다. 약간은 덜 까맣게 칠해줄 거예요. 다크 모드일 때는 약간은 덜 하얗게 칠해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이 색깔을 입혀놨다라면 걔네 인수 이름이다. 달리 말하면 저 이름을 내가 적는다라는 건 100% 확률로 나는 그 이름을 도입하는 함수 정의 내용물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 확률로 지금 같은 경우는 P넘버죠. P넘버에 처음에 0을 담고 스타트 할 거냐 3을 담고 스타트 할 거냐 등등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 내일 코드 짜는 사람이 정할 예정이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나는 그걸 모른 채로 스타트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는 C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값이 int 그러니까 int 포인터 값이다라고 상정하고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이 인수 자리에는 결국은 저 사람이 고른 int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들어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선언 내용만 봐서는
그 인수 이름에다가 별을 붙이면 인트 형식 수식이 되나 봅니다. 인트 한 칸이 나오나 봐요. 그걸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는수식 저항을 별 p 넘버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인트 한 칸에 대한 어드레스 옵 값을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게끔 컴파일이 됩니다. 왜냐? 는수식의 저항 자리를 이렇게 적은 거니까요. 어드레스 오브 저 사람이 고른 인트 한 칸이 돼요. 그러니까 그쪽까지 복잡하게 생각하면 여기는 별 안 붙여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언에 별 적혀 있으니까 나도 여기서 별 적는다 라고 여기시는 게 오히려 빠를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의 main.c에는 별도 적혀 있고 대괄호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인 함수 정의부터 시작해서 소괄호도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함수 정의 첫 줄에도 있지만 함수 호출식 우리가 적어놓은 fill with에 대한 함수 호출식에도 소괄호 열고 닫고가 적혀 있습니다. 함수 정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친구들인데 걔네를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이 셋 중에 뭐를 새로운 선언의 데클러레이터 적을 때 곁들여 가지고 정렬가 그들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상황에서는 얘네들을 그냥 독립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서로 섞어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나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새로운 일반 변수부터 얘기해 봅시다. 인트 변수 내가 예를 들어서 내 프로그램 안에서 숫자를 3개를 다뤄야 된다. 사용자한테 숫자 3개 입력받고 그것들 중에 예를 들면 뭐 중간값을 구해서 중간값이 누군지 찾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입력 3번 받고 인트값 3개 담아놨다가 적당히 if문 해가지고 분기 흐름 구성하고 하나 골라갖고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직관으로 변수 3개 도입해야지. 근데 우리는 인트값 다룰 거니까 인트 변수 3개 도입해야지와 같이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그냥 그 형식 값이 원한다라면은 그 형식 값 하나를 담을 수 있는 변수 하나 도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쪽은 우리가 직관으로 확인할 수 있고 파이썬 쓰던 시절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넘버 자리에 3 담았다가 5.5 담았다라든가 막 형식 측면에서 막 지 맘대로 쓸 수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드 짤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넘버라고 적었다라면 보통은 숫자 담는 용도로만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펑크라는 이름을 도입했다라면 그 이름은 함수 이름으로만 썼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용도에 맞게 적절한 이름 중에 하나 골라가면서 썼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한 문장을 적었을 겁니다. C도 일단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C는 이 이름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쓸 거냐를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해야 된다라는 차이만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나 스스로의 약속을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C 컴파일러한테 미리 내 의도를 말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새로운 선언을 적을 때 별을 적어가지고 포인터 변수를 하나를 도입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포인터 변수 하나를 도입하게 될 거냐가 지금 여기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변수가 아니라 별을 붙여서 포인터 변수 이름을 도입하려고 할 때는 뭐 당연히 포인터 값 하나를 담아놨다가 꺼내서 쓰기 위해 도입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변수의 본질이니까요. 근데 단순하게 3 또는 5를 그냥 이 자리에서 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넘버 자리에 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인트 형식이죠. 인트 형식 칸이 메모리 위에 수백만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 중에 내가 원하는 한 칸이 저기다 일 때 그 저기에 해당하는 값 그게 결국은 지금 말하는 인트 포인터 값이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트 포인터 값을 지금 살짝 키핑을 해두고 그 다음에 담아놨던 포인터 값을 나중에 꺼내서 쓰기 위해서 쓴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수 개념을 덧붙이면 자 인수는 기본적으로 변수입니다. 파이썬 시절도 그렇고 C도 마찬가지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수 개념을 곁들이면 함수 호출식 적는 사람이 나 여기 있는 인트 한 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인트 한 칸을 써서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와 같이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중에 고른 인트 한 칸을 가지고 내 안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는 저 사람이 고른 인트 한 칸에
내가 고른 인트값 3을 담은 거예요. 그러기 위한 는 수식을 내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 적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변수의 본질은 미리 담았다가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게 일상적일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 컴프1 들은 친구들은 게임 만들 때 특히나 그거를 자주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딱 계산해서 숫자 3을 얻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 수식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 지금 우리 계절학기니까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잠깐만 그래. 이거 아예 통으로 어차피 복붙하면 되니까 통으로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고른 수가 5보다 작은지 큰지 5가 맞는지 확인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든다 치면 일단 샵 인클루드 똑같이 해야겠죠. 한다 치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스캔F라는 친구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고 칩시다. get user 그래 이런 거가 필요했었어. 그래,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갖고 저거는 내가 만든 건 아닌데 저런 함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호출하면 나한테 사용자가 이번에 고른 숫자 하나를 주는 함수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런 함수가 있다라고 칠 때 우리가 예를 들면 int 그래서 if 그래 답을 먼저 골라볼게요. 그래 답은 5잖아요. 지금 만약에 저 사람이 고른 숫자가 5보다 작으면 5보다 작습니다라고 말해요. 5보다 크면 5보다 크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지금 사실 else가 필요 없는 상황이죠.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적는다 치면 자 여러분한테 퀴즈를 내는 거예요. 과연 이건 정상 동작할까요? 사용자가 고른 숫자가 5보다 작으면 저 사람한테 네가 지금 입력한 거 5보다 작습니다라고 힌트를 말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른 게 5보다 크면 5보다 크다라 말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른 게 5가 맞다면 5가 맞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컨트롤 F5 누르면 제대로 잘 동작할까요? 자, get user input인가 뭔가 하는 거 호출하면 그때그때마다 스캔F 해가지고 입력해서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숫자 하나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리턴해 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러면은 3 엔터 칩니다. 5보다 작습니다라고 말해요. 이번에는 숫자를 입력하세요. 3하고 엔터 치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3하고 엔터 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똑같은 숫자 적고 엔터키 치는 거를 3번 진행한다라면 현재는 3이 5보다 작은 게 맞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 사람은 본인이 원한다라면 예를 들면 3 엔터 치고 7 엔터 치고 5 엔터 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했던 이 세 가지 힌트 메시지들 중에 결과 메시지들 중에 지금 상황에 적절한 하나를 출력한다는 거를 실패한 거예요. 지금은 3개 다 출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요거에 역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면 뭐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7을 해보고 이번에 3 해보고 이번에 예를 들면은 뭐 꺼져 같은 걸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새 메시지들 중에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은 채로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버린 걸 볼 수 있어요. 개판 난 거잖아요. 자, 이게 왜 개판이 난 거냐라고 질문하면 우린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수식은 계산할 때마다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항상 똑같은 거 입력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현재 목표는 이게 간단한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고른 숫자가 뭐였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출력하는 이 품은 3개짜리 문장 덩어리를 지금 적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선 반쯤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이름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get user input 호출식을 딱 한 번만 계산해서 그 결과를 키핑해 두도록 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핑한 숫자를 나중에 이런 느낌으로 이 친구 왜 자꾸 과잉 친절을 베푸는 거지? 그러지 말라고. input. 여기도 마찬가지. 이젠 말 잘 듣는군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프로그램 전체 데이터 흐름상으로는 처음에 딱 한 번만 get user input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입력을 딱 한 번만 해요. 예를 들면 3 엔터 쳤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유저 인풋에는 3이 담겨 있는 채로 스타트하고 다시는 그 숫자 3은 바뀌지 않아요. 한 번 담아 놓은 걸 나중에 연거푸 되새김질해 가면서 꺼내서 쓰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면 3 엔터 쳤을 때는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요. 그다음에 7 엔터 쳤을 때는 이렇게 큽니다라고 말하고 끝나고 5 엔터 쳤을 때는 맞습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얘는 엔간하면은 변수 개념 없이는 여러분이 이 간단한 힌트 말해주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결과 말해주는 분기 흐름조차도 쉽게 구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뭔가 꼬인다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데이터 계산 결과 값을 구할 수 있을 때 잘 구해서 모셔놓고 그 다음에 그거 다시는 건드리지 않을 거야 마음속으로 약속해두고 아까 담아놨던 중요한 데이터를 조금씩 꺼내가지고 활용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 지금은 저 사람이 고른 숫자를 하나를 키핑해뒀다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프로그래밍 하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내가 지금 인트 3칸 중에 나중에 사용할 한 칸을 살짝 모셔뒀다가 그걸 나중에 그 칸을 실제로 쓰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인덱스 값을 키핑해뒀다가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int stat 한 다음에 뭐 3칸짜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스탯시에 0번째 칸에는 3 담겨 있고 뭐 1번째 칸에는 5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칸에는 7 담겨 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유저 인풋 한 다음에 저 사람한테 받아요. 근데 저 사람한테 예를 들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대신에 몇 번째 상자를 사용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입력한 건 이제 인덱스 값으로서 활용되는 거예요. 그냥 유저 인풋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제 스탯시에 그죠? 유저 인풋 빼기 1 유저 인풋 번째로 합시다. 시작은 0번째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밑에 것도 고쳐줘야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고쳐서 진행하면 얘 같은 경우는 저 유저 인풋 값은 인덱스 값으로서 활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0번째 것 또는 1번째 것 또는 2번째 거 중에 하나를 쓰겠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엔터키 치면 우리는 나중에 그 인트 한 칸을 특정해가지고 저 사람이 고른 인덱스 값을 활용해서 특정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엘리건트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이겁니다. 이러는 대신에 int 별 p 뭐 스탯시 한 다음에 p 스탯시가 아니라 뭘로 할까요? p 아무튼 넘버로 할게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p 넘버는 앰퍼샌드 하고 스탯시에 저 사람이 고른 번째 칸에 대한 어드레스 값을 담아두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얘도 아까랑 동등한 느낌입니다. p 넘버는 나중에 사용할 인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키핑해 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무슨 인트 한 칸을 쓸 거냐를 저 사람이 정하게 한 겁니다. 스탯시에 저 사람이 고른 번째 칸, 인트 한 칸에 대한 어드레스 값을 담아두는 거예요. 거기 담겨있는 357을 담는 게 아니에요. 거기 담겨있는 357을 키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칸 자체를 키핑을 한다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칸이 메모리 몇 번지냐를 키핑하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키핑해뒀다라면 그걸 나중에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얘는 지금 순차 흐름이라 이런 모양이고 방금 전 우리 예시에서 봤던 경우에는 함수 출식, 그러니까 인수를 가지고 나는 이 80번지에 담아줬으면 좋겠네요. 와 같이 저 친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저쪽 입장에서는 내가 40번지 골랐는지 80번지 고를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고 그 사람들은 아무튼 간에 별피 넘버 하면
저 사람이 고른 그 인트 한 칸을 쓸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내가 고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고른.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부문 안에서 고른 게 아니라 이전에 사용자가 고른 같은 느낌으로 지금 작동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일종의 시간차 공격을 하기 위한 게 변수인데 그 시간차 공격의 매개체가 단순한 인트 값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떤 메모리상의 위치 하나, 좀 더 정밀하게는 인트 한 칸에 대한 위치, 뭔가 아무튼 한 칸에 대한 위치를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게 포인터 변수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선언 적을 때 얼마든지 그런 용도로 별을 붙일 수 있습니다. 뭐 일단 그러려냐고 넘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열이 이제 그런 나중에 하나하나 골라서 쓰기 위한 여러 칸을 하나의 이름에 대해서 일렬로 마련해 두고 싶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친구예요. 내가 새로운 배열을 도입한다. 예를 들면 뭐 새로운 3칸짜리 인트 3칸짜리 배열을 도입한다라는 건 나중에 그 인트 3칸을 원할 때마다 0번째, 1번째, 2번째 원하는 번째 칸을 그때그때마다 선택적으로 골라 쓰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변수 이름 3개 도입하는 거랑 내가 쓸 수 있는 칸 가지수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이 친구의 장점은 인덱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이름 적는 것보다 그냥 넘버 즈라고 적고 대괄호 한 다음에 서로 다른 수식 적어가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괄호 안에 적어놓은 수식은 리터럴이 아니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 느낌의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 배열에 대한 정의를 살짝 놓고 보면 정의가 살짝 중의적 의미라 그랬잖아요. 뭔가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거, 뭔가에 대한 상수값을 정하는 거, 둘 다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내용은 우리가 정해요. 그 다음에 뭔가에 대한 상수값은 컴파일 타임에 컴파일러가 정합니다. 그래서 배열을 인트 3칸짜리로 할 거냐, 인트 6칸짜리로 할 거냐, 더블 6칸짜리로 할 거냐 등등은 여러분이 정해요. 그건 절대로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건 여러분이 그 배열에 대한 정의를 잘 해둬야 돼요. 아무튼 해뒀다 칩시다. 그렇게 잘 해뒀다면 그 ARR이라는 이름, 지금은 넘버즈라는 이름이죠. 그 넘버즈라는 이름에 대한 상수값. 일단은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사이즈 오브 넘버즈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인트 한 칸에 4바이트고 인트 두 칸은 그럼 8바이트니까 사이즈 오브 넘버즈 하면 8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어드레스 오브 넘버즈도 역시나 컴파일러가 정의해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파이썬의 리스트, 파이썬의 인덱스 개념과 비슷하게 배열도 0번째 칸이 가장 앞에 칸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C의 배열은 0번째 칸 바로 뒤에 1번째 칸이 있고 그 바로 뒤에 2번째 칸이 있습니다. 이게 인덱스 관점에서 그냥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메모리 위에 물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전자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게 보장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자, 파이썬의 리스트 형식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아무튼 간에 그 뒤에 그 각각의 칸들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게 C의 배열에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우리는 어차피 하나의 족쇄에 늘 매달려 있는, 얽매여 있는 프로그래밍 세상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저 배열을 사용할 때는 보통 배열의 여러 칸들 중에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하나를 특정해 가면서 쓰게 됩니다. 떼고로 치시면 돼요. 물론 그 지금 당장 사용할 건 아니기는 하지만 여러 칸들 중에 한 칸을 골라가지고 그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이 나오는 수식을 써서 함수 주식의 괄호 안을 구상한다라든가, 달리 말하면 나중에 그 한 칸을 쓰겠어와 같이 포인터 값을 키핑해뒀다가 다른 곳에서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시간적으로도 가능하고 그 함수 호출, 함수 정의랑 함수 호출식 사이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그 일종의 공간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차이를 일으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튼 방금 전 fill with 호출식도 그렇기 때문에 scanf 호출식도 같은 이유로 대괄호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앰퍼샌드, 어드레스 옵 해가지고 인트 포인터 값 하나를 구해서 전달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함수까지 같이 끼워 들어가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방금 전 봤던 예시 코드 내용 어느 정도 직관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라면 오늘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이 다음 슬라이드 내용 정도는 여러분이 얼추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1시간 45분 지났으니까 이거 너무 또 힘 들이면 또 몸살 날 수 있으니까 잠깐 쉽시다. 여기서 잠깐 쉬고 뒤에 내용 마무리 이렇게 진행하고 빠르게 퇴근하는 걸로 할게요. 1시간 15분 지났으니까. 아까 한 친구가 하나를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냐? 이거잖아요 지금. 한 친구가 이걸 물어봤어요. 지금 보시면 자 우리 지금 fill with3는 return 형식이 int입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래 놓고 여기는 return 문이 지금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됩니다. C에서는 가능해요. 정밀하게 1980년대 C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자, 저 함수정의 첫 줄 맨 왼쪽에 int라고 적은 거는 함수 호출식의 형식이 int 형식이다를 의미해요. 그게 결국은 return 값의 형식이 int이다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전에 얘기했듯이 C에서는 값의 형식은 1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식의 형식을 다룹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면 나중에 그 return 값을 함수 정의 요 중괄호 내용물 적는 프로그래머가 나중에 나는 3 리턴하도록 짜고 싶어 하면 return 3 세미콜론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번 호출에 대한 return 값은 3이 되는 겁니다. 0을 리턴하고 싶어 return 0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 사람이 고른 숫자 2개를 더해서 리턴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x, y 2개 받은 다음에 더해서 리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방금 얘기했던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번 호출에 대한 리턴 값을 내가 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게 얼마인지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우리 선언 적을 때 맨날 이니셜라이저 적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fill with를 호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이제 이 내용물에 리턴문이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애초에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지난주 예시 코드 꾸러미에서도 자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맨날 그냥 호출만 하는 printf랑 scanf도 다 int 값을 리턴하도록 돼 있고 걔네들은 다 미리 정해둔 의미 있는 값을 항상 리턴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약속돼 있는 친구고 그렇게 약속해 놨다라면 원론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우리 맨날 scanf 호출식 적을 때마다 이 친구가 자꾸 녹색 줄 그어주잖아요. scanf 함수 정의 적으신 분들이 제발 scanf 호출식 적을 때 return 값을 활용해서 그 다음 작업에서 그걸 체크를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입력이 잘 들어왔나 그런 거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그거를 표현을 해놔서 그 주석 같은 걸로 표현을 해놔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그걸 보고 스캔의 포줄식 주변이 텅텅 비어있다라면 우리한테 녹색 줄로 이렇게 문제는 아닌데 너 자유기는 한데 스캔F 함수 정의 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좀 신경 써라 가지고 우리한테 젠틀하게 얘기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것도 C에서는 허용돼요. 서로 합의를 했다면 그러니까 리턴 값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또는 일방적으로 fill with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이 이 친구 int 형식 수식이 될 건데요. 그 int 형식 무슨 값이 나올지는 전 신경 안 써요. 라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얘기해 놨다라면 뭐 그럼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역으로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넘버주의 1번째 칸에 fill with 값을 담는 게 허용됩니까? 됩니다. 당연히. 다만 그게 얼마가 될지 저 fill with3를 호출하는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이 뭘 리턴하도록 코드를 짜놨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선 두 번째로 함수 정의 적는 사람도 걷다가 뭘 담고 내 닫는 중괄호를 만날 건지 본인이 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둘 다 모르는 뭐 이상한 값이 들어가거나 할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걔는 int 형식 값이고 좀 더 정밀하게는 EAX 레지스터에 담겨있는 값을 넘버제 1번째 칸에 담을 거예요. 기능적으로 문제없고 뭐 서로 합의만 했다면은 C 컴파일러는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돼요. 옛날 C는 그런 낭만의 시대였습니다. 낭만은 곧 야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별이랑 대괄호를 써봤어요. 포인터 변수 선언, 그 다음에 배열 선언을 적어봤습니다. 근데 걔네를 그냥 단순하게 나열해서 쓴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이에 함수 개념을 지금 곁들여 가지고 진행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네를 같이 세트로 여러분이 한번 말아놓고 그렇게 일단 정리해두고 넘어가시면, 아, 확실히 요거는 지금 메인 짜는 사람 입장에서 본인 선언 적을 때 대거로 해갖고 준비해 놓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저 fill with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은 본인의 인수의 형식을 별로 해가지고 챙겨 놓을 필요가 있겠구나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 일단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거기에 등반하기 위해서 살짝 설명을 진행하고 요거 하면 이제 집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집에 가서 그 첫 번째 과제 일단은 그 영상을 올려드리기는 할게요. 파일을 올려드리기는 할게요. 그렇긴 한데 일단 첫 번째 과제는 배점 없이 자유롭게 제출하실 수 있게 칸만 뚫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두 친구들 1번째 칸에 5 담는 거, 그 다음에 P 넘버로 특정되는 그 인트 한 칸에 3을 담는 거, 둘 다 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이 칸에 이 값을 담는다를 의미하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이터 코드 두 영역 중에 데이터 영역의 근간을 담당하는 엄청 중요한 연산자로 구성해 놓은 수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둘 다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인트 한 칸에 인트 값을 담는 그런 수식을 지금 적어 놓은 거잖아요. 다만 넘버즈는 선언 적을 때 대괄호 붙였으니까 대괄호 쓰고 있고, P 넘버는 선언 적을 때 별 붙여놨으니까 별 쓰고 있고 입니다. 자, 이러한 는 수식을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목표들은 여러분의 중괄호 안에 는 수식을 적는 거를 요구를 해요. 왜냐? 데이터 흐름을 유발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엔간해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어제 구경해 봤잖아요. 바깥 세상에 데이터 측면에서 그 어떤 변화도 주지 않는 코드는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최적화인가 뭔가 켰을 때 싹 다 증발했던 겁니다. 유일하게 바깥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메인의 return 값을 0으로 지정하는 명령어를 제외하면 다 증발했었어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다 뻘짓이었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다시 돌아와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데이터 쪽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걸 유발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 이 는 수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는 수식을 여러분 손으로 성공적으로 적으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다 담을지를 알아야 되고 무얼 담을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가 그걸 담는 는 수식을 여러분이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다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중괄호, 메인 함수 정의 중괄호를 적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목표상 어디다 담아야 되는 건지는 명백히 알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선언 적어서 도입해 놓은 넘버즈의 0번째 칸, 1번째 칸에다가 뭔가를 담는 겁니다. 그렇게 목표를 잡아놨으니까 일단은 어디다 담을 건지는 내가 반드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한 이름에 그때그때 목표에 맞게 대괄호 0 또는 대괄호 1 해갖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직접 무얼 담을지도 잘 알고 있다라면 계산하면 정확히 그 값이 나올 만한 수식, 리터럴을 적어서 그 목표로 하는 데이터 흐름을 유발하기 위한 는 수식을 직접 적을 수 있어요. 거기다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어떤 는 수식에 좌항과 우항 수식을 내가 둘 다 적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 는 수식을 내가 직접 적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살짝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어떤 값을 정확히 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아무튼 계산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기만 하다면 나는 그 수식, 는 수식을 내 손으로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5라는 숫자를 몰라요. 유치원생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5라는 엄청 중요한 숫자, 이 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숫자, 인트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가 존재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5라는 함수가 존재한다면 나는 는 수식의 우항 자리에
내가 원하는 값을 항상 리턴해주는 5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줄식을 적어서 내 전체 는수식을 완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파이썬의 인풋 함수가 그런 느낌이었죠. 자, 우리는 계산하면 사용자가 고른 글자들이 나오는 수식을 내 손으로 적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 리터럴 같은 거 적는 게 원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아무튼 계산하면 사용자가 고른 값이 튀어나오는 인풋에 대한 함수 줄식을 적어서 구성했었다 봐주시면 돼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뭐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직접 리절트는 어쩌고 저쩌고와 같이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허용되지 않는 상황, 내가 정확히 그 값이 뭔지 알아서 그 값이 항상 나오는 리터럴을 적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값을 항상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는 계산하면 정확히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는 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그 는수식의 좌항이랑 우항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적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가 직접 는수식을 적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뭐 되게 당연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는수식은 좌항이랑 우항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일단 지금은 우리가 반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는수식의 우항을 내 손으로 적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좌항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좌항은 적을 수 있는데 우항을 못 적는 상황인 거예요. 어디다 담아야 되는지는 아는데 거기다가 뭘 담아야 되는지를 내가 직접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했던 인풋이랑 파이썬에선 인풋 호출식 딸깍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프로그램 자체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쪽에 있다 그랬고 그러면 나는 이 프로그래밍 목표상 그 는수식의 계산을 반드시 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반드시 한 번은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선택지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친구한테 넘겨서 나 대신 이 자리에 그 값을 담아달라고 하청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이 프로그램에서 엄청 중요한 는수식의 계산을 대리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넘겨서 반대쪽 네가 조합해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네 와 같이 청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어디다 담아야 되냐에 해당하는 정보입니다. 오케이. 다시 얘기할게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결국 우리가 데이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대학교 수업 듣고 대학원 가고 회사 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카카오톡 앱, 유튜브 앱 켜는 근본적인 이유도 다 데이터에 있어요. 인터넷 끊기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인터넷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핸드폰에는 새로운 메시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싶은 건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 핸드폰 카카오톡 앱 딱 켜면은 그 친구가 먼저 하는 일 제주도 한번 갔다 오는 겁니다. 제주도 가가지고 이 사람 앞으로 온 새로운 메시지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요 하면 시무룩하고 돌아오는 거고 있으면 그걸 이제 들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걸 적당히 이제 나눠서 여러분 눈에다가 차근차근 보여주는 겁니다. 숫자 막 빨간색으로 1, 2, 3, 4 이렇게 띄워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는 그 노란색 말풍선 아이콘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한 데이터 흐름을 내가 원할 때 발생시켜 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누르는 거예요.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존재 가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근본을 이루는 는수식을 프로그래머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좌항과 우항을 채워가지고 적어놔야지 그 는수식을 적당한 상황에서 계산을 해서 메모리 위에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값을 담아놨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전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는수식을 내가 적을 수 있으면 내가 적으면 돼요. 그럼 난 오늘 월급 받고 집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좌항을 못 적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그 는수식의 우항을 못 적는 상황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좌항은 확실히 적을 수 있어요. 여기다 담아야 돼 라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 그 배열 내가 직접 선언 적어서 도입한 거니까요. 메인 짜는 입장에서.
근데 계산하면 3이 나오는 수식, 계산하면 5가 나오는 수식을 내가 적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나는 지금 그게 3인지 5인지 내가 필요로 하는 게 3인지 5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값을 리턴해 주는 그런 나만을 위한 커스터마이즈 돼 있는 특수 함수 같은 것도 현재 없는 상황이라 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는 수식의 우항을 적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그 전체 는 수식을 내 손으로 적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이제 다른 친구한테 대리를 맡기는 겁니다. 다른 친구한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넘겨서 좌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넘겨서 는 수식 계산을 대리를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직접 함수 정의 적어서 도입한 요 fill with라는 친구는, 이 친구는 제목에서 느껴지듯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는 정체성이 정말 확고한 친구예요. 그 3이라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다만 이 친구는 그 인트값 3을 인트값 3을 어디다 담을 거냐는 스스로 정하지 않고 있는 친구예요. 함수 출식 적는 사람이 고를 수 있게 인수 개념을 도입해서 여지를 남겨둔 친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int 한 칸에 그 사람 대신 내가 3을 담아주겠어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구예요. 뭐 그럴싸하죠. 저 사람 원한다라면 본인이 직접 int 넘버 세미콜론 한 다음에 본인이 선언 적어서 도입한 4바이트짜리에 3 담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얘는 그러지 않은 겁니다. 내가 정한 자리에 담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는 수식의 좌항 자리에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거를 나 스스로 정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수로 받은 그 칸에다가 담도록 해놨고, 그래서 메인 짜는 프로그래머가 정한 그 넘버즈의 0번째 칸에 담아주세요와 같은 어디 담을지에 해당하는 정보와 그 다음에 fill with이 본인이 알고 있는 무얼 담을지 인트값 3을 조합을 하면, 그 조합은 언제 발생하냐면 fill with의 호출식을 계산할 때 발생하겠죠. p 넘버 자리에 ampersand numbers 0번째 칸에 해당하는 값을 담음으로써 이제 fill with의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인수 자리의 값을 담은 시점에는 이제 는 수식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 흐름을 보내기 위한 모든 정보가 다 모이는 셈이 됩니다. 어디다 담을지 메인이 원래 선언 적어서 도입해 놨었던 넘버즈의 0번째 칸에 대한 0번째 칸 자리에다가 뭘 담을 거냐? 원래 알고 있었던 3. 그래서 두 가지 정보가 다 모이는 셈이고, 그에 해당하는, 그래서 저 사람이 고른 그 칸에 fill b3 나 자신이 정한 인트값 3을 담는 는 수식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방금 전 얘기했던 그 두 사람이 선택한 결과가 조합해서, 그 두 사람이 선택한 결과를 조합해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이 fill with 안쪽에 있는 는 수식에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인수 이름을 적었어요. 인수 이름을 적는다라는 건 내가 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느낌으로 돼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저 포인터 변수인가 뭔가,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선언 적을 때 그 선언의 데클러레이터 자리에 별을 붙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긴 좀 복잡합니다. 항상 필요한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선 필수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scanf라는 친구도, 그 친구 아마 우리가 직접 함수 정의를 구경해 본 적은 없는데 아마도 엄청 복잡한 친구일 것 같아 보여요. 걔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정한 칸에 사용자가 키보드를 입력한 결과를 적당히 분석해서 적절한 값을 담아주는 그런 느낌의 는 수식을 나 대신에 계산해주는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canf 주식 적을 때 걔한테 내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result 자리에 담아주세요, 넘버 1 자리에 담아주세요, 넘버즈의 1번째 칸에 담아주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드레스 옵 값을, 포인터 값을 굽신굽신해서 넘겨서 전달한다 봐주시면 돼요. 그걸 전달하면 이제 scanf는 키보드 입력을 다루는 거에 달인이다 보니까 무얼 담을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담아준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쪽도 사실은 printf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는 우리 대신 는 수식을 계산해주는 친구예요. printf는 뭘 해주는 친구냐? 여기서 뭘 못하냐면, 자, printf 출식의 목표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우리가 가져가는 거 목표는 까만 창에 커서 자리에
3 한 글자를 적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뭘 적어야 되는지는 알거든요. 넘버즈의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걸 출력하면 됩니다. 근데 까만 창이 메모리 위에 몇 번지인지 몰라요. 어디다가 3을 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프린트F 호출식을 적는 이유는 는 수식의 좌항 자리 수식을 우리 손으로 적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까만 창이 몇 번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걔가 100% 확률로 메모리 위에 있거든요. 모든 컴퓨터가 다뤄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메모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까만 창도 반드시 메모리 위에 있는데 그 정보의 바다 그 자체에 해당하는 엄청 커다란 메모리 위에 정확히 몇 번지인지 그 포인터 값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별 수 있습니까? 인트칸 4바이트짜리 막 40억 개를 쌓아둘 수 있는 16GB짜리 메모리 쓰고 있는 대한민국 2020년대 대학생들 노트북 위에서 그걸 우리가 그냥 랜덤하게 때려 맞추는 것 자체는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게 반드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때려 맞추려고 시도하는 대신에 정확히 까만 창이 몇 번지인지 알고 있는 프린트F한테 대리를 맡기는 거예요. 걔한테 시켜서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까만 창에 커서 깜빡거리는 바로 그 자리에다가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값을 담아줬으면 좋겠네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무엇을 걷다 담을 거냐에 해당하는 지금 같은 경우 인트 값 3이죠. 넘버즈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이죠. 그거를 전달해서 역시나 나 대신에 는 수식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거는 나쁘지 않았죠. 그쵸? 우리가 3 집어넣고 %d 하면 3 출력됐어요. 그 다음에 5 집어넣고 출력하면 5 출력됐어요. 거기도 결국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게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굳이 프린트F 그 복잡한 거 뭐 %d니 그런 걸 외워야 했던 이유는 그게 까만 창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쉽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 우리한테 함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요 는 수식이 되게 고약한 친구니까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 동네에서는 요 는을 연산자로 취급하지 않고 예를 들면 넘버는 3 엔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별도의 문장으로 지금 빼놨다라 봐주시면 그것도 이제 적절한 얘기가 될 것 같아 보여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클래식한 C를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는 수식은 수식이 맞고 좌항이랑 우항의 의미가 다르고 아무튼 둘 다 적어야지 전체 수식 적을 수 있는 게 맞고 한쪽만 적을 수 있으면 난 그거 못 적는 거예요. 둘 다 못 적는다. 그러면 이제 그건 답이 없는 거고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쪽을 전달하고 그 친구한테 대리를 맡기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좌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넘길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 포인터 값을 넘기게 된다. 그 정도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두시면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소개를 했었을지 안 했었을지 모르는데 파이썬에서 는이 연산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얘기했을 수도 있거든요. 지난주에. 만약에 지난주에 들은 적 있다라면 지금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예를 들면 x는 3이에요. y는 5입니다. 엔터 쳐요. 자, 그럼 이제 x 엔터 치면 파이썬에서 x 엔터 치면 3 나오고 y 엔터 치면 5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종의 방식을 써가지고 x 엔터 쳤을 때는 원래 y에 담겼던 5가 나오고 y 엔터 쳤을 때는 원래 x에 담겼던 3이 나오도록 구성을 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걸 이제 GPT라든가 잼미니한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예를 들면 임쉬라는 새로운 이름을 해서 y 값을 백업해서 담아요. 그 다음에 y 자리에는 x 값을 담아요. 그 다음에 x 자리에는 미리 백업해놨던 임쉬 값을 담아요. 그럼 이제 삼각형 같은 느낌으로 한 바퀴 삥 돌리는 그런 느낌이 된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x 엔터 치면 5가 나오고 y 엔터 치면 3 나옵니다. C에서는 일반적으로 는 수식 3번을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둘이 각각의 값을 자리 체인지를 할 수 있어요. 서로 누구는 8번지 누구는 7번지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가 7번지 누구가 8번지 이런 식으로 자리 체인지를 할 수 있어요. 자리 체인지를 하기 위해 는을 3번을 하는 게 일반적인 국룰입니다. 근데 그거는
는이 연산자인, 달리 말하면 는 수식이 수식인, 다시 말하면 이 전체가 하나라는 족수에 빠져 있는 C 동네에서는 이 짓을 해요. 실제로 자주 이럽니다. 근데 파이썬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x는 5고 y는 3 담겨 있잖아요. 파이썬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x, y는 y, x 엔터 치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 엔터 치면 우리한테 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지고대로 해줘요. 그럼 얘는 뭐냐? x랑 y에다가 값을 담을 거야. 하나가 아닌 거죠. 두 군데에다가 값을 담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담을 거냐? y를 계산한 결과값과 x를 계산한 결과값, 달리 말하면 y에 담겨 있는 값과 x에 담겨 있는 값을 꺼내서 각각 x자리, y자리에 담을 거야와 같이 두 개의 값을 쥐어서 두 위치에다가 담는 걸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제 x하면 다시 x는 3 나오고 y는 5가 나와요. C에선 이게 불가능합니다. C의 는 수식은 하나를 전제하기 때문에 값 하나를 손에 들고 저 한 자리에다가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두 개의 값을 쥐고 두 자리에 각각 담는 거는 안 됩니다. 왜냐? 그건 하나가 아니라 둘이니까요. 물론 파이썬은 둘도 가능하지만 셋도 가능하고 100만도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이 는이 연산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전체가 하나의 수식, 달리 말하면 하나라는 족수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뭐 그런저런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파이썬에서는 저런 식으로 진행했고, 그래서 파이썬은 느리죠. C는 엄청 빠른 대신에 여러분이 그 여러 가지 기계적인 족쇄를 온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내가 그 안에서 제대로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 별이라는 친구, 대괄호라는 친구, 뭐 소괄호도 마찬가지죠. 함수 친구들을 여러분 손으로 선언 적어가면서 도입해야 되는 순간이 아마 금방금방 오게 될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그러니까 외통수에 해당하는 별을 안 쓰기 되게 애매한 상황, 가장 대표적인 걸 오늘 소개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상황에서는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대표적인 필요 없는 상황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봐요. int number입니다. 그 다음에 int 별 p number 하고 요 p number에다가 ampersand number 값을 담아요. 그 다음에 요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별 p number는 10으로 한다라고 칩시다. 자, 결과적으로 얘는 10이 아니라 3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샵 include에서 그래서 별 p 넘버가 아니라 int 변수 넘버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출력한다 칩시다. 지금 전체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int 한 칸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int 한 칸에 3을 담아서 3을 출력할 겁니다. 그래서 얘 지금 실행하면 3 잘 나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기서는 굳이 사이에서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포인터 변수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금 이딴 식으로 적나? 이딴 식으로 적나? 똑같은 int 한 칸을 쓰는 거기 때문입니다. 넘버라는 이름 부르면 얘 지금 int 변수잖아요. int 한 칸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변수 자체, 그러니까 그 int 한 칸 자체를 상징하는 변수 이름을 적고 는 3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 3 담고 그 자리에 담겨있던 3을 꺼내갖고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포인터 변수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다 이겁니다. 아까 전에 여러 개를 골라뒀다가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 함수 개념을 중간에 낀다라면, 자, 아까 전에 넘버즈 대괄호 2 한 다음에 그래 실행 취소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쩌면 여기다가 넘버즈 대괄호 0은 3을 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굳이 인수를 넘기지 않아도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관점, 지금 보시다시피 즉시 빨간 줄을 그어줍니다.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 뭐 글로벌 이름이니 로컬 이름이니 이게 이제 내일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스코프 관점에서의 제약이 있어요. 이 넘버즈라는 이름은 메인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저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게 다른 중괄호 안에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 이름 자체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 사람이 나중에 단순 변심해서 이번에 1번 책 한 고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인트 한 칸을 쓸 건지가 결정하는 거는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드 관점으로만 봐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름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칸을 직접 이름 불러갖고 진행하려면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항상 0번 책 한 고른다, 1번 책 한 고른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저 사람이 원한다면 함수 호출식 계산할 때마다 어쩔 때는 0번 책 칸에 대한 포인트 값 집어넣고 어쩔 때는 3번 책 칸, 심지어 어쩔 때는 뭐 아무튼 간에 본인이 원하는 번째 칸 아무거나 골라갖고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걸 속단할 수가 없어요. fill with를 이 함수 정의 적는 사람은. 그런 시간적, 공간적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나는 저 이름 자체를 해서 항상 똑같은 칸에, 그러니까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칸에, 정밀하게 미래 시점에 바로 원할 만한 바로 그 칸에 3을 담는 는수식의 좌항 자리를 그 생으로 이름들 불러가면서 적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뭐 그렇다 보니까 양쪽 입장에서 둘 다 요 사이에 별 하나를 곁들여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포인터 값을 저 사람한테 넘겨서 저 사람은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포인터 값을 받아서 좌항, 우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획득해서 비로소 는수식 계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서로 팀워크를 해서 전체 프로그램 실행 흐름상 가장 중요한 데이터 흐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넘버즈의 0번째 칸에 인트값 3을 담는 거를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진행하도록 돼 있는 케이스가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수식의 형식이 고정돼 있다는 게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얘기들이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요 로컬 이름과 관련해서는 사실 파이썬 여러분 게임 만들 때도 머리카락 다 쥐어뜯는 그런 복잡한 경험을 해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얼마든지 우회로가 있었기는 했는데 C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직접 맨손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 같은 친구들을 여러분이 아마도 내 손으로 적는 날이 언젠간 오게 될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약하면 전체 코드 실행 흐름을 여러 함수들의 조합으로 구성하다 보면, 달리 말하면 여기까지는 내가 짤 거야, 여기부터 네가 짤 거야, 여기부터는 오늘 짜고 여기서부터 내일 짤 거야 와 같이 나눠가면서 구성하다 보면 목표로 하는 는수식 데이터 흐름을 내 중괄호 안에 적을 거냐 저쪽 중괄호 안에 적을 거냐를 서로 가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둘 다 적을 수 있다, 아무나 적으면 돼요. 문제는 내가 그걸 내 손으로 못 적는 상황이 수두룩빽빽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내가 어떤 는수식의 좌항 또는 우항 둘 중에 하나라도 내 손으로 적을 수 없다라면 나는 저 사람이 카카오톡을 앱을 켜는 목표, 유튜브 앱을 켜는 목표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 흐름을 유발시키기 위한 는수식을 내 손으로 내 중괄호 안에 적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 거를 타개하기 위한 상황에서 종종 우리는 포인터 값을 주고받는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나는 좌항을 알고 있는데 우항을 모르는 경우, 내가 알고 있는 좌항행, 달리 말하면 어떤 한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다른 친구한테 넘겨서 그 친구가 나 대신 는수식 계산을 할 수 있게 합을 맞추기 위해서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앰퍼샌드 넘버일 수도 있어요. 스캔F 호출식 생각해보면. 또는 내가 미리 준비해둔 뭐 서너 칸 중에 0번째 칸 같은 느낌으로 배열의 한 칸을 골라갖고 다룰 수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칸 하나를 특정할 수 있는 포인터 값을 저 친구의 인수 자리에다 담고 내용물 실행을 야기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별 왜 배우지? 라고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는 그래, 여러분 집에 가서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그런 거 검색해 보시면 요 C 공부할 때 가장 우리의 모공을 괴롭히는 탈모를 유발하는 게 요 포인터인가 뭔가 하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어르신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상황에서는 이 포인터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밀하게는 얘를 써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일반적으로 방금 봤듯이 함수라든가 또는 데이터 측면에서의 결핍이라든가와 같은 복잡한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시나리오가 아닐 때는 저 별은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 우리는 언제든지 앰퍼샌드 연산자 적어서 뭔가에 대한 어드레스 값을 내 손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숫자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잘 정해줍니다. 그래서 저 숫자 자체가 어렵지 않네요. 아무튼 그건 방금 전 거는 잊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그렇다고 진짜로 엄청 쉬운 건 아니기는 해요. 그걸 이제 중간고사 이후부터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방금 전에 우리 같이 적어봤던 메인.C에 적혀있는 그 예시를 납득할 수 있다라면 충분합니다. fill with 3의 인수 형식에 왜 별을 찍어놨냐? fill with 3 호출식을 적을 때 왜 우리는 넘버즈의 0번째 칸까지 적고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여서 어드레스 옵 값을 전달하도록 해놨냐? 그 다음에 거기다 우리가 추가로 부여한 의미상의 페널티, 메인 짜는 사람은 숫자 3을 본인 키보드로 직접 적을 수가 없었다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입혀놓고 이거의 의미를 이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사정을 살짝 읊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스캔F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스캔F한테 앰퍼샌드 값을 넘겨서 대리를 맡기고 있다. 그 정도까지 연결하면 이 부분을 좀 더 수월하게 받아 넘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일단 해서 중간고사 챙겨놓고 기말고사 때는 얘네들을 좀 더 강렬하게 조합한 예시들을 구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챙겨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집에 가서 그거 해드릴게요. 과제 넘버원 코드 설명사랑 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 학기에 아마 찍어놨을 겁니다. 또는 작년에 찍어놨을 겁니다. 그 첫 번째 과제 설명하는 영상 같이 재생 목록에 올려드리고 톡방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해두기로 하고,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지금 2시간 8분 만에 끝낸 거잖아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간고사 전까지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오늘 지나갔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가성비 좋은 방학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내용은 조금 외울 게 조금 있는데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등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얘기해두고 오늘은 그러면 일찍 갑시다. 내일은 어쩌면 조금은 늦게까지 15분까지 진행하고 집에 가야